사람을 알고 싶으면요, 말을 보지 말고 지갑이 열릴 때의 표정을 보세요. 말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만 돈 앞에서는 표정이 진짜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돈은 계산의 도구다. 누가 계산하고 누가 더 냈고 누가 덜 냈고.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은 계산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비추는 조명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환하게 켜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어두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밝기의 변화가 그 사람 마음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인데요.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갑자기 계산대 앞에서 지갑이 느리게 열리거나 카드가 어디 있는지 가방을 한참 뒤지는 사람, 혹은 반대로 오늘은 내가 할게요 하면서 미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사람. 둘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은 돈을 쓸 때뿐 아니라 돈을 쓰려는 순간에도 진심이 새어 나옵니다. 눈빛, 호흡, 말투, 지갑 여는 리듬까지, 이건 연습해도 들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지갑을 본 게 언제였나요? 돈을 쓰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린 그 순간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떠올려봐도 여러분의 주변 인간관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은 크게 특별한 장면이 아닌데요. 겨우 밥 한 번 먹자 하는 그 일상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식사 한 끼에 그 사람의 가치관, 관계관, 배려의 크기, 이기심의 농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보지만 사실 사람은 밥값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진짜 내가 살게. 그런데 그 사람,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먼저 산 적이 있었나요? 보통 이런 유형은 말보다 순서를 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은 늘 당당하지만 정작 밥값을 낼 때는 지갑보다 눈치가 먼저 열리는 타입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물 한 모금 마실 동안 카드는 이미 계산대에 가 있어요. 이건 과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사람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진심이 보이거든요. 또 어떤 분이 친구에게 10번을 얻어먹고 드디어 친구가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해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무려 2시간 동안 네이버 지도 앱 리뷰 가격을 모두 뒤져서 마침내 선택한 곳이 6,000원짜리 된장찌개 백반집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맛도 아니고 메뉴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쓰는 돈의 기준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 기준선은 그 사람 마음의 높이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금액을 먼저 보는데요. 6,000원이 뭐 어때서? 그래도 사주긴 했잖아. 그런데 관점을 반대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문제는 돈을 적게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쓰는 마음의 힘이 최소치였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보통 타인을 대할 때 마음을 3가지 방식으로 씁니다. 첫째, 최소한만 쓰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타입인데요. 관계도 늘 가장 낮은 선에서 움직이죠. 둘째,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사람. 나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스타일입니다. 계산은 정확하지만 감동은 따로 없겠죠. 셋째, 조금 더 챙겨주려는 사람. 돈도 시간도 배려도 조금 더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와 진심이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이 세 유형은 신기하게도 밥값뿐 아니라 선물, 문자 반응, 약속 태도, 응원의 방식까지 전부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밥 한 끼에서 보이는 마음의 습관은 그 사람의 모든 관계 습관입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는 순간을 크게 봅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하지만 사람의 진짜 인격은 빌릴 때가 아니라 갚을 때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빌릴 때는 누구나 겸손하거든요. 상황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갚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형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힘들 때마다 돈을 빌려갔어요. 형은 늘 말했죠. 천천히 갚아. 괜찮아. 처음에는 동생도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형만 아니었으면 힘들었다고.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나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은 왜 맨날 간섭해? 미쳤어?
고마움이 사라지고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권리처럼 바뀌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갚았으면 된 거 아니야? 형편이 어려우면 늦게 갚을 수도 있지.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언제 갚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태도로 갚느냐인 거죠. 같은 10만 원을 갚아도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갚으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미안함도 없고 기억조차 흐릿한 척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품격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빌릴 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급해서 그래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갚을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기억은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이때 상대가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빌릴 때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갚을 때는 약속보다 며칠 먼저 갚고 작은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짧은 손편지 한 장이라도 함께 돌려주며 그때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신뢰의 이자를 함께 갚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여유 있어 보이고 옷은 명품, 차는 수입차, 시계는 반짝이는데 막상 커피 한 잔 사는 자리에서는 세상의 모든 계산서를 다 떠안은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아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은행원 출신 남편과 결혼해서 집도 넉넉하고 생활도 부족함이 없었죠. 평소에는 명품 가방, 수입차, 고급 레스토랑, 돈이 모자라는 삼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여행을 같이 다니며 진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너 커피 시킨 거 같이 나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친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곳에만 돈을 쓰는 사람이구나.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구나.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돈도 많다면서 왜 저렇게 아끼지? 명품 가방값은 안 아깝고 커피 한 잔은 아까운가? 그런데 관점을 반대로 돌리면 정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쓰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마음은 불안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손해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에는 과감해도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소비는 이상하리만큼 인색합니다. 내 사람에게 쓰는 돈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소비는 나를 증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죠. 즉,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비싼 것보다는 깊은 것을 신경 씁니다. 명품 가방 대신 가족의 편안함에 돈을 쓰고 화려한 겉모습 대신 내 사람의 웃음에 지갑이 열리고 남의 시선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먼저 봅니다. 여유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행에서 커피 한 잔 아까워하던 사람과 달리 어떤 사람은 여유가 많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은 내가 살게. 너랑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커피를 산 게 아니라 관계를 산 겁니다. 사람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경우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아, 이 사람 나한테 고마움을 잊었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마음을 씻게 합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실망의 누적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죠. 형편도 조금 나아졌고 그 문제도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꺼내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뭐 그냥 좀 도와준 거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고 도움을 받을 때는 크게 느끼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자 작아지고 결국엔 희미해지는 순간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답이라고 하면 돈이나 선물을 떠올립니다. 근데 관점을 바꿔보세요. 보답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기억의 깊이 아닐까요? 사람이 진짜 감동을 받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 순간입니다. 이 기억 유지력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를 기억해서 조용히 챙깁니다. 덕분에 그때 진짜 버텼어요. 이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든든한 다리를 놓습니다. 반대로 받을 땐 크게 느끼고 돌려줄 때는 작게 만드는 사람은 조금씩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말로 판단하고 표정으로 판단하고 행동 몇 번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도 지갑을 열 때는 진짜가 튀어나오는데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갑이 열릴 때 나타나는 관점의 방향,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표정도 만들 수 있고 상냥한 말투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살 때 망설임, 밥값을 앞에 두고 하는 시선 처리, 갚아야 할 돈을 기억하는 방식, 도움받은 지나간 순간을 다루는 태도까지 이 작은 습관들은 절대 연습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밥을 안 샀다고, 한 번 갚는 걸 늦었다고, 한 번 인색했다고 그 사람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상황이 있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잠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습관,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졌다고 단칼에 끊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삶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품격 있는 관계 정리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이렇게 상대방의 지갑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이겁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는 조금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쓰는 마음의 기준선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덜 오해하고 더 깊고 단단한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점의 지도입니다. 어디에 쓰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어떤 순간에 이 사람 진심이 여기 있구나 라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